약간 결혼 비슷한 건데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요. 난 더 이상 팍스 관계를 체결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를 실제 결혼은 여기 되게 불륜 흔하구나 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옐로피버 구분하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한번 프랑스에서 연애하는 법, 프랑스 연애 방식과 한국 연애 방식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는 연애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썸을 타고 데이트를 한 다음에 사귀자라고 고백을 해서 이제 커플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성관계가 있고 이 연애 과정이 1, 2, 3, 4년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헤어지는 과정으로 연애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꽤 달라요. 일단 남녀가 썸을 타는 건 똑같아요. 데이트를 하는 것도 똑같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데이트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관계가 커플이 되었다를 입증해주는 도구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데이트의 일부인 거지, 우리가 커플이 되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려면 서로의 가족이라거나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서로 데이트만 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거나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기 전이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구속력이 없는 관계예요. 커플로서의 구속력은 가족이라거나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오피셜한 관계가 된 이후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피셜한 관계가 된 이후에는 연애를 하다가 대부분 1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보통 동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보통 제 주변 케이스들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한 3, 4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찾아봐 봤는데 인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프랑스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31살이고요. 이제 초혼 연령은 37.2세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쯤이 돼서야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도시와 시골의 차이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도시로 갈수록 오피셜한 커플이 되는 단계까지의 기간이 좀 더 길고, 좀 시골이라거나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커플이 되는 기간이 정말 짧고요. 결혼도 조금 더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영상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던데, 저는 왜 프랑스인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라는 얘기가 도는 건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되게 자주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만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을 수도 있고, 이거는 케바케일 것 같아요. 연락 빈도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친구와 가족까지 만나는 단계면 정말 얘네 기준으로는 진지한 단계이기 때문에 연락을 그때부터는 꼼꼼히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 많이 파는 거죠. 아쉬우면 연락 더 하죠. 데이팅 어플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처음 왔을 땐 틴더밖에 몰랐는데 데이팅 어플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범블 이런 것도 있고, 힌지 이건 요즘 새로 생긴 것 같고.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정말 불륜이 흔하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뭐였냐면, 글래덴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데이트 어플인데, 그러니까 불륜 전용 데이트 어플인데 지하철에 그냥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도 광고하고 버스에도 광고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여기 되게 불륜 흔하구나 라고 처음 느꼈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불륜이 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통계상 이혼 사유 중에 1위가 배우자의 불륜이거든요. 맞아. 정말 프랑스에서 이혼 많이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커플의 44%가 이혼을 하네요. 찾아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팍스가 뭐냐면 약간 결혼 비슷한 건데 서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좀 더 적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한 상태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근데 팍스의 경우에는 이런 자동 상속이 안 되고 배우자가 미리 유언장을 써놓았을 경우에만 재산 자동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팍스 같은 경우에는 팍스를 신청할 때 미리 다 정해놔요. 헤어질 때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거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미리 정해놓고 팍스를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헤어질 때 이제 이혼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혼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동의해야 이혼이 가능한 건데 팍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쪽이 난 더 이상 팍스 관계를 체결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를 시청에 보내면 바로 해지가 돼요. 이렇게 좀 더 책임이 덜하고 이제 체결하는 것도 쉽고 해지하는 것도 쉽다 보니까 남자건 여자건 뭐 성적 지향,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교육 수준이랑 소득이 높을수록 팍스를 선호한다라는 통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정도면 사실 보통 아이가 한 7살, 8살 되었을 텐데 결혼식은 정말 성대하게 하죠. 성 빌려서 1박 2일로 파티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간소하게 부모님만 불러서 밥만 먹고 끝난 경우는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프랑스에서도 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커플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은 몇 년간 돈 모은 거를 다 결혼식에 썼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넘으면 정말 어른이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30 전에는 좀 오래 만나는 사람이 하나씩 있고 이제 오래 만난다는 게 그냥 1년, 2년 만나는 게 아니라 4년, 5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그때쯤이면 같이 살고 있고 팍스를 냈거나 팍스를 안 했어도 뭐 자녀가 있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 넘었는데 그냥 동거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싱글인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국제 결혼은 이제 유럽 연합이다 보니까 굉장히 흔하거든요. 뭐 니스 이런 도시를 가면은 뭐 이제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탈리아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국경 인접 도시에서의 유럽 국가들과의 국제 결혼은 굉장히 뭐 흔하고 딱히 뭐 특별한 일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시아인과의 국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드물다라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완전히 없단 아니어서 뭐 지방 중소도시를 봐도 한 커플씩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뭐 많이 다르다면 다른 프랑스 연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 영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상이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 마리아 치셔서 들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